여러분, 만약에요. 일본어 한가운데 그것도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 속에 우리가 매일 쓰는 한국어의 비밀 코드가 숨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암호를 함께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이 두 단어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쓰는 목적격 조사 을과 를 그리고 일본어의 오. 네,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운명을 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우리는 일종의 사건 현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언어의 규칙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린 바로 그곳, 일본어의 소리체계, 그 철벽 같은 방화벽의 비밀을 파헤쳐보죠. 일본어에는요, 개음절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규칙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글자는 무조건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역, 니은, 리을 같은 받침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이건 마치 컴퓨터의 방화벽 같아요. 시스템에 맞지 않는 외부 소리, 즉 받침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하면 가차없이 막아버리거나 아예 다른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특히 딱 하나의 소리를 아주 집요하게 막아내죠. 네, 바로 이 방화벽을 끝내 뚫지 못한 핵심 용의자, 이번 사건의 주인공이죠. 바로 한국어의 받침, 리을입니다. 일본어의 소리 구조가 유독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바로 그 소리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리을 받침을 가진 한국어 단어가 아주 먼 옛날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과연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요? 이 리을이라는 코드가 변형되는 패턴을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아주 간단합니다. 코드가 방화벽에 걸리니까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탈락의 법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말 불,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리을이 싹 사라지고 호가 됐습니다. 동물의 뿔도 마찬가지예요. 리을이 없어지면서 쯔노가 됐고요. 심지어 날이라는 단어는 옛날 일본어에서 나가 됐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명확하죠? 리을 받침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탈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이 리을 코드가 항상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삭제당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한 방법으로 변신을 합니다. 자, 이 놀라운 변신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 들판을 뜻하는 우리말 벌이 있습니다. 리을 받침, 당연히 일본어 방화벽을 통과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리을이 혼자 살아남기 위해 뒤에 모음 아를 딱 붙여서 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하라가 된 겁니다. 와, 정말 성공적으로 일본어에 잠입한 거죠. 이게 뭐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절을 뜻하던 옛말 듀얼은 테라가 됐고요. 달다의 뿌리인 달은 타리가 됐어요. 이런 생존의 법칙이 수많은 단어에서 아주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을의 운명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과연 을에 있던 리을은 탈락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생존의 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을은 벌이 하라가 됐던 것처럼 오라가 되어서 살아남지 못하고 굳이 리을이 삭제되는 길을 택해서 오가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딱 한 단어, 효율성에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을이나 를은 어떤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문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씩 쓰는 그냥 기능적인 부품 같은 거예요. 말이 빨리빨리 나와야 하는데 사과를 먹었다를 사과 오라 먹었다 이렇게 길게 말하면 너무 답답하겠죠. 그래서 일본어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에이, 그냥 속도를 위해서 리을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오로 단순화시킨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한국어는 어땠죠?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을과 르를 번갈아 쓰면서 말의 리듬감, 그 맛을 살리는 쪽을 택한 거죠. 소리의 풍부함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일본어에서 목적어로 쓰이는 조사 오는 먼 옛날 고대 한국어 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발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리을 받침이 제거된 채로 정착한 결과물입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언어 속에 남은 살아있는 화석이고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결국 두 언어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한국어는 원래 소리와 리듬감을 지키는 보존을 택했고 일본어는 자신들의 소리 환경에 맞게 코드를 바꾸는
적응과 생존의 길을 택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이 단어들 속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놀라운 고대의 역사와 비밀 코드가 잠들어 있을까요?